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오늘 시장은 매수 주체가 시간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이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2,920.03포인트 강보합권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789.45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해줬습니다. 양 지수 모두 오름세를 좀 이어가주는 기특한 모습이었죠. 눈에 띄었던 것은 원전주와 대북 경협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이라든지 아난티 같은 관련 종목들 20%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기관은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은 코스피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떠받쳐주는 모습 그려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이슈가 많은 만큼 또 이것도 저것도 좋아 보이지만 계속 갈아타다 보면 결국 손절만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를 꿰뚫어 보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오늘은 마감 상황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좀 해준 모습입니다. 59,500원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큰 폭의 하락세 좀 보였습니다. 1.88% 하락세 보이면서 235,5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1.34% 하락세 보이면서 129,000원의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강한 상승폭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3.93% 상승세 보이면서 30만 4천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대 강세 보이면서 95만 3천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불 켜주는 모습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해줬고요. 41만 500원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74%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97,500원에 마감해줬습니다. HLB는 강보합권 53,400원에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강보합권입니다. 44,8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하게 좀 상승폭 크게 그려주는 모습이었고요. 1.4% 상승세 보이면서 28만 9천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감 상황까지도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주식의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재밌게 좋은 종목들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나가고 있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은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들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주식 트렌드를 함께 읽어주실 그분 모셨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주식으로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내만여의 날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하면서 올해 안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3,000포인트 부근까지 벌써 근접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시장 상승세에 맞춰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대장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좀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우리 종목 월드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힘차게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나도 이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스마트폰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월드컵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이름을 올렸을까요? 16강전에 오른 종목들 함께 리스트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제 16강에 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풍력 쪽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 원전 종목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G2파워, 한전기술 이렇게 눈에 띄고 있고요. 한택 역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HA중공업, 콜마홀딩스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쟁쟁한 라인업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과연 16강전에서 8강전, 4강전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16강에 오른 종목들 쟁쟁한 라인업 저희 함께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되었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바로 함께 확인해볼게요. LS 마린 솔루션과 CS 윈드입니다. 둘 다 풍력 쪽으로. 네.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파트너님. 뭐 네. 우선 협상으로 네. 선정이 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게 또 되게 좋은 이슈니까. 이거를 그렇죠. 좀 올려주시려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네. 좀 보세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나요? 일단 LS 마린 솔루션즈도 그렇고 이제 CS 윈드도 두 개 다 이제 뭐 풍력 발전 관련 이슈로다가 오늘장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LS 마린 솔루션은 아무래도 LS 전선이 이제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도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풍력 발전뿐만이 아니고 원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선이 없이는 당연히 이제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LS 전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이 아무래도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나머지 LS 그룹주들도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CS 윈드는 뭐 아무래도 이제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그 네. 풍력 발전 이제 하단부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 그냥 풍력 발전의 이제 테마에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200 종목이고 우량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과거부터 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두 종목 다 좋긴 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밀고 당기기가 네. 오늘도 장난 아니시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너무 큰 CS 윈드보다는 LS 마린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도 좋고 네.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저항대를 다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LS 마린 솔루션즈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LS 마린 솔루션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뭐 오늘장에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도 그렇지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빠르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LS 마린 솔루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뭐 1, 2천억짜리 종목은 아니고요. 이미 뭐 1조 원 거의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도 1조 원을 넘어섰던 종목인 만큼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5,000원 부근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미 움직임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봉이라든가 월봉 차트 보더라도 지금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급등 이후에 좀 윗꼬리를 달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혹시나 3만 원 이하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25,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갈 수는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3만 원 위에서 시작하면은 한 번쯤 단기 타점 바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아래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한 25,000원 부근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해상풍력 쪽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이 8강으로 LS 마린 솔루션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차트까지도 풀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맞붙게 되었을까요? 바로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과 네이버네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행 자동차 발언 때문에 오전에는 조금 흐름이 나왔는데 수급은 좋아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힘이 좀 빠졌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I 관련해가지고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쳐다도 안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이시언 쪽은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거 올리실 거예요? 아닙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워낙 이제 드론 관련돼서는 좀 대장주로 원래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뭐 물론 이제 작년이긴 하지만 국내 정부에서도 특히 국방부에서도 뭐 드론 관련 부대를 창설하는 등 드론 관련된 이슈, 4차 산업 관련된 이슈가 앞서서도 이미 수급이 한번 들어왔고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수급이 붙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뭐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된 테마로도 좀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네이버로 좀 뽑아봤거든요. 약간 달래주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테마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AI가 다시 좀 수급이 붙고 있고 또 오늘장 뭐 아시겠지만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도 다시 수급이 붙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시금 드론 관련주, UAM 관련주도 분명히 수급이 붙을 시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AI 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해서 AI 관련주인 네이버로다가 일단 뽑아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뭐 관련주로는 원래 과거에도 좀 움직임이 나왔지만 요번에 이제 해당 대표가 통합 AI 에이전트로 진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검색 플랫폼 대장주였지만 구글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챗GPT 같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등장으로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금 AI 브리핑의 비중, 검색을 하면은 AI의 이제 브리핑을 늘리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1% 수준에서 한 20%대까지 AI 브리핑을 수준을 확대하겠다. 또한 여행, 금융, 헬스케어 등 여러 가지 산업 분야로 AI 브리핑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AI 관련 기업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앞서서 이미 카카오 그룹 자체도 본인들의 AI 플랫폼 사업에서 AI 산업으로 일단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AI 통합 테마로다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네넷이라고 넷플릭스와 이제 멤버십 서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쇼핑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자회사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각종 자회사들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가는 아직까지 좀 현저히 낮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히 AI 관련 테마주 그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버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라운드에서는 네이버를 위쪽으로 좀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겨루게 될지 볼게요. 네. 원전이 두 개 붙었습니다. 네. G2파워와 한전기술. 요거는 또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네네. 너무 옛날 사람 같다고 하시던데 태희와 해교처럼 좀 네. 쟁쟁한 종목들 아닙니까? 네. G2파워와 한전기술. 오늘 흐름도 둘 다 좋았고 네네. 원전이 워낙에 뭐 이제 트럼프 맞습니다. 정책과 격포제까지도 네네.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거 올려주실 거예요? 일단 두 종목 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종목이고 오늘 수급도 또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장 초반에 특히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물론 이번 주 내내 원전 관련주가 좋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장에는 G2파워와 한전기술이 이제 원전 대장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 종목의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원전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G2파워는 약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근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전기술이 좀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라는 점 네. 더해서 이제 한전기술로 일단 뽑아봤거든요. 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을 좀 주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앞서서도 카카오페이 상한가를 갔었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장주들 뭐 대웅이라든가 이런 시총 조 단위가 넘는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상한가를 뚱뚱이들이 가는 계속 시장이거든요. 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시장 상승 초반에는 분명히 대형주들의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다. 또한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증시 활성화 정책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의 이제 상승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를 다 올린 다음에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만큼 지금은 대형주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더 큰 한전기술을 뽑아봤고요. 지금 수급이라든가 상승 강도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아시겠지만 이미 한전이 네. 원자력 발전을 이미 뭐 체코 수준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고 미국 원전 기업인 오라클과도 업무 제휴를 맺기로 했거든요. 한수원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더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 탈원전을 이제 발표했던 뭐 유럽 여러 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관련주로 이제 전력으로다가 이렇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친환경 정책 또한 이제 저탄소 정책에 맞물리는 게 원전 관련된 이제 산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 관련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크고 또 수십조 원 단위의 수주를 계속해서 좀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한전기술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제 반등 추세로 막 전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좀 큰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한전기술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번에는 한전기술을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노이와 하나투자증권이네요. 요거는 이제 취향 따라서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항암 신약, 이거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보르노이랑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네네네. 이슈가 있으니까요. 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파트너님의 취향은 또 어떤 걸 올리시고 싶으세요? 제가 2025년은 제약바이오주의 네. 한 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네. 선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한국 하나투자증권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투자증권을 뽑아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미래에셋증권부터 해서 키움증권, 증권 관련주들 정말 이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가면 그만큼 거래 수수료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거래 수수료를 이제 수입원으로 주수입원으로 하는 증권사들은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도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110만 불, 뭐 1억 5천을 다시금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코인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업비트
코인 거래소의 이제 운용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하나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관련된 종목, 코인 거래소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오늘장 뭐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지만 증시 상승,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인 상승까지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미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역사고점 갱신도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바로 전고점 부근인 8,000원 부근 해당 위치에 단기적으로 저항대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일부터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으면 이제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면은 5,000원 부근 지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7,000원을 내일장 혹시나 바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수직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단기적 목표가 10,000원까지 설정하고 보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투자증권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이제 가격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었을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과 대웅입니다. 네. 약간 이제 스포일러를 남기셨네요. 아까 전에 뭐 대웅도 있고요. 네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D&D 파마텍 역시도 뭐 기술 이전 이슈가 오늘 있어가지고 좀 주목을 받기도 했고 네네. 대웅은 워낙에 또 실적이 좋고 또 제약바이오의 한 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었으니까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8강으로 좀 올려주실 겁니까? 자, 일단 뭐 대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좀 위너 종목으로 아무래도 순위 높게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웅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때 말씀드리고 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상승 추세 중이고 네.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이제 네. 추세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장점이 많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D&D 파마텍으로 뽑아봤습니다. 안 올리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네네. 밀당을 잘하시네요. 일단 뭐 이유는 대웅 같은 경우는 최대 매출, 역대급 매출을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보톡스의 이제 네.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 여기에 더해서 뭐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을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풀면서 역시나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52주 최고점, 역사 고점도 갱신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량, 매물대가 없다, 위에 상단에 없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원 부근만 돌파가 나와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당 종목으로 뽑은 이유는 이제 파트너사인 메세라라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결론은 비만 치료제거든요. 이게 임상 실험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회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6건 과거에도 진행을 했고 이 비만 치료제와 이제 D&D 파마텍의 기술 원료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 기술 이전이 성공이 되면은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술 이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해당 회사 메세라라는 회사가 위고비 이후로 충분히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물론 아직 임상 실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기술 이전 플러스해서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도 시세 분출 전에 1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D&D 파마텍,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 D&D 파마텍을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네네. 대웅을 또 버리시고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었을지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과 이제 DRTI가 네, 붙었는데요. DRTI, 네. 오늘 네. 이 조금 강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원전과 이 대북경협이 네네. 오늘 시장의 뭐 투탑 주인공이 아니었는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올려주시려나요? 일단 한택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급등 흐름도 많이 보였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45,000 단기적 저항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어떤 테마든지 좀 대장주를 잡는 게 좋기 때문에 한택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후발주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RTI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DRTI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 이제 대북 관련 친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에서 최근 들어서 대북주들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뭐 아난티라든가 좋은 사람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DRTI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DRTI 같은 경우는 철도, 뭐 수신호 등 이제 시스템을 담당하면서 이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럼 쉽게 말하면 철도 관련주입니다. 철도 관련주다 보니까 왜 철도 관련주가 대북주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철도 관련주들이 대부분 건설주, 철도주, 뭐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대북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다. 왜냐면 북한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DRTI가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면서 오늘장 시세 분출과 함께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수급 자체도 강하게 붙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세 분출 단계로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대북주 이제 상승 시기에 대장주로도 움직임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세 분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관련 회사들 수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는 현대로템으로 뽑을까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워낙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서 DRTI로 뽑아봤고요. 철도 관련 다음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DRTI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DRTI를 위로 올려주셨는데 또 8강에서 4강 또 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또 볼게요. HJ중공업과 콜마홀딩스 붙었습니다. 뭐 오늘 또 이슈들 많았잖아요.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천억 유치 성공한 것까지도 있었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마홀딩스는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8강으로 올려주시려나요? 네, 일단 두 종목 다 좋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 원래 이제 위주로다가 진행을 하는 최근 들어서 조선업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서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군 전투함과 고속정 등 이제 국방 관련돼서 방산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가 대부분의 이제 최근 들어서 전투함과 고속정, 잠수함 등을 이제 제조 판매하다 보니까 방산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2천억대 화력발전소 또 수주도 했고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고 최근 매출이라든가 수익성도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콜마홀딩스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화장품 수주도 역시나 좋기 때문에 콜마홀딩스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콜마홀딩스로 뽑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처음에는 이시우 파트너님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야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잘 맞추시네요. 파트너님만의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라운드네요. 16강전 마지막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보시죠.
엑스게이트와 아톤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양자 컴퓨팅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젠슨왕 이 멸었던 거 제가 네. 슬쩍 말을 했었고 또 아톤 역시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좀 그나마 올릴 수 있는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두 종목 다 좋긴 하지만 엑스게이트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이제 네. 양자 컴퓨터 후발 대장주이긴 하지만 엑스게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과거의 대장이 이제 앞으로도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조정을 끝마치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 조금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엑스게이트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엑스게이트를 8강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 내 종목이 왜 벌써 탈락했을까 하는 고민들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1초에서 2초 후에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우리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쟁쟁한 종목들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LS 마린솔루션, 한전기술, 네이버, 하나투자증권, 베아티아이, 엑스게이트, 콜마홀딩스, D&D 파마텍 어떤 종목이 또 4강으로 올라가고 결승전에 올라갈지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날려주시죠.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제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올 때 보면은 또 굉장히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다 보니 4강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될까 하는 고민들 많이들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1라운드부터 함께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게 됐을까요? 바로 보시죠. LS 마린솔루션과 네이버입니다. 네. LS 마린솔루션도 길고 또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네. 그다음 네이버도 또 굉장히 길게 차트까지 막 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4강 올라가게 될지 궁금한데 네. 어떤 거에 조금 더 마음이 가세요? 예, 일단은 네. 뭐 마음이 가는 종목 두 종목 다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네이버로 일단 뽑아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네. 자체가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붙고 있다. 그리고 원전이 상승을 하는 것도 결론은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소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된 움직임이다라고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이버가 앞에서는 이제 AI 관련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테마에 이제 상승 힘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움직임 그리고 네이버도 이제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는 이제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눌림을 받았는데 네이버도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마감 이제 19만 9,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20만 원을 다시금 재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못 가더라도 한 22, 3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지금 현 위치에서 10% 이상은 급등 가능성이 있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쇼핑몰 관련된 매출이라든가 웹툰 관련된 매출 최근 들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상승을 못했다. 그럼 그만큼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를 꼽아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8강 위쪽으로 네이버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일까요? 또 바로 볼게요. 한전기술, 한화투자증권.
오늘 너무 쟁쟁한 주인공이었던 한전 기술이냐, 네. 아니면은 비트코인 이제 살짝 발 뒤꿈치 부비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냐 네, 네. 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을 올려주시려나요?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원전 수급 자체가 원전 관련 테마로 수급 자체가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네. 한화투자증권보다는 한전기술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한전기술을 뽑아봤고요. 네. 한화투자증권도 좋습니다. 좋긴 하고 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는 뭐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할 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좀 대장주로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 또한 이제 52주 최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를 돌파하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천국의 계단 기법에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이제 뭐 기술력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한전의 수주에, 특히나 원전 수주의 실질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좀 내일장부터 해서 돌파가 나오는지 좀 체크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전기술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팁도 좀 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볼게요. D&D 파마텍과 대아TI. 어떤 종목을 해주실지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네. 일단 뭐 두 종목 다 당연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네. D&D 파마텍이 이제 최근 들어서 흐름이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또한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파급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수익성도 이제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런 만큼 D&D 파마텍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대아TI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D&D 파마텍을 올리셨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대북주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네. 대북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 테마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적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제약바이오주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제 D&D 파마텍과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갔던 종목 52주 최고점을 대량의 거래량을 포함해서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위치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역사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종목 목표가도 지금 일단 아직까지 10만 원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10만 원을 확실히 돌파 못했거든요. 오늘 잠깐 돌파 시도 나왔지만 마감은 99,000원 했는데 10만 원을 재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한 2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D&D 파마텍 위로 올려주셨고 벌써 8강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까요? 콜마홀딩스와 엑스게이트. 네. 경영권 분쟁이냐 다시 돌아온 양자 컴퓨팅이냐인데 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거 올리실 거예요? 네, 둘 중에는 이제 콜마홀딩스로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뭐 엑스게이트도 당연히 뭐 양자 컴퓨터 수급 특히나 대장주니까 좋을 네.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테마든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테마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과거에 방산주도 그랬고 최근 원전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좀 대형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는 장세거든요. 그리고 한국콜마라는 종목, 아무래도 이제 콜마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인데 한국콜마 역시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이고 콜마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이미 돌파하고 우상향 추세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남매 경영권 분쟁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한진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 주가가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콜마홀딩스도 만약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여기에서 더해진다라고 하면 주가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역시나 아직까지도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서야 하락 추세의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인 거 눈으로 보이시죠? 그만큼 적게 조금만 중간쯤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 위치보다 50에서 100%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필요가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콜마홀딩스가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싸울 때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보시면서 이 종목 나도 눈여겨서 보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하단에 있는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이제 매매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8강에서 또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쟁쟁한 종목들 역시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한전기술, D&D 파마텍, 콜마홀딩스 어떤 종목들이 결승으로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4강전 역시도 굉장히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한전기술. 4강전 안 갔고 결승전 같긴 한데요. 네네. 오늘 대장이었냐 아니면 조금 더 미래를 볼 것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기술은 현재 대장이고 네이버는 이제 조금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로 뽑아봤습니다. 이유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이제 상승폭 최근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승 이후에 좀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조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이제 상승이 나오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고점 한 50만 원 부근 4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단기간에 이제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한 2, 3년 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좀 상승 추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왔냐? 실적은 매년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넷이라고 넷플릭스와 이제 멤버십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회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매출 역시도 급격하게 증가 추세 있고 쿠팡도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자회사들은 분명히 매출을 잘 내고 있는데 주가는 현저히 낮다? 그러면 원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좀 단기적으로도 20에서 23만 원,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3, 40만 원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버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보는 남자 네이버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볼게요. D&D 파마텍과 콜마홀딩스입니다. 허허, 어떤 종목을 결승으로 올려주실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네네. 일단 D&D 파마텍은 앵커님이 이게 시세가 최근 좋다고 해서 솔직히 뽑아주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위고비를 제조 판매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해당 나라의 전체 시장 시총과 노보노디스크 시총이 더 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당연히 이제 개발만 되면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관심 돈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용을 강조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이렇게 비만 치료, 탈모는 솔직히 매출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만 된다라고 하면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만큼 평생의 싸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탈모와 살은.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죠. 특히나 이제 D&D 파마텍에서 기술을 이전한 후보 물질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됐다.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에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콜마홀딩스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잖아요. 경영권 분쟁 이슈 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국 콜마, 콜마홀딩스, 콜마 B&H 뭐 세 가지 이제 이런 그룹사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지만 콜마홀딩스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네. 굉장히 웃깁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결승전에 네. 오르게 된 두 가지 종목도 봐야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네이버와 콜마홀딩스. 네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게 우승 트로피 안겨주실 건가요? 네, 일단 두 종목 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맞는 AI냐 네. 아니면 화장품이냐인데 둘 중에서는 네이버로 뽑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수줍게 웃으시면서 이 콜마홀딩스 방금 전까지 좀 이렇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이버를 뽑아서 조금 이제 제가 섭섭하네요, 말씀드린 예. 네,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콜마홀딩스가 경영권 문제 이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최대 네. 주주 이제 오빠 쪽이 지분율이 30%가 넘고 네. 이제 동생 쪽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오빠가? 솔직히 네. 이게 솔직히 싸움이 안 되거든요. 과거 한진칼 같은 경우 1% 내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 이슈까지는 분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AI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LS 그룹주들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된 종목,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원전 역시도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을 해야 된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금 AI 쪽으로 수급이 붙는데 이때 과거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못 받고 규제를 받다 보니까 플랫폼 회사 카카오와 네이버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이제 AI 회사로다가 발돋움하겠다 발표하면서 뭐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 그룹주들 다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가가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뭐 상승하네라고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혹은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막 잘 나가다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40만 원부터 해서 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 다시금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올라서려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상승으로 추세 전환 직전의 단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20만 원 돌파하게 되면 23만 원 부분까지는 최소한 못해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돌파하면은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자회사들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웹툰도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웹툰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웹툰 관련주로도 당연히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 네이버 웹툰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웹툰 실적이 나오면은 네이버 쪽에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 AI는 물론이고 메타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산업에서 이제 하나로 AI로 다 통합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만큼 AI 관련 대장주로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고요. 가격선까지도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가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20만 원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일장 20만 원 돌파하면은 그냥 바로 단기적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받으면은 2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9만 원 위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 좀 짧게 현 위치부터 한 10%까지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고 2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뭐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1차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드린 대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오늘 우승 트로피 안겨주신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또 굉장히 쟁쟁한 종목들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의 종목 어떤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안게 될지 끝까지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이 종목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수단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